김원호 작가의 장편소설 신의 낙엽 제2부 두 번째입니다. 4월 2일 일요일. 날씨가 하도 좋아 태진을 데리고 바닷가로 바람을 쏘이러 나갔다. 연한 바닷바람이 가는 모래알을 날리며 고요히 휘감겨 왔다가는 스르르 풀려가고 스르르 풀려갔다가는 다시 고요히 휘감겨 오기를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 연한 바람을 옷깃으로 스치며 연인들은 짝을 지어 물가를 거닐고 동네 개구장이들은 봄볕을 받아 따스해진 모래 위를 어지러이 뒹굴고 있었다. 내 손을 놓고 저만치 혼자 떨어져 나간 태진은 그 또래의 개구장이들과는 달리 얌전하게 모래 위에 앉아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 까치집을 짓기도 하며 모래장난에 빠져들고 있었고, 이만치 혼자 모래 위에 퍼질러 앉은 나는 공연히 가슴만 부풀리며 무르익는 봄기운에 마냥 젖어들고 있었다. 얼마를 그렇게 있었을까? 태진이가 내 쪽을 향해 소리쳤다. 형, 이리 와서 같이 해. 모래장난은 정말 재밌는 거야. 모래장난이 재미있긴 하지만 친구가 없는 태진과 봄이 좋긴 하지만 짝을 지을 연인이 없는 나. 나는 주저하지 않고 태진이 쪽을 향해 달려갔다. 태진을 도와 모래성도 쌓고 까치집도 지으며 부풀기만 하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저쪽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우르르 우리 쪽으로 몰려왔다. 아저씨, 우리 것도 좀 쌓아주세요. 네? 아이들은 모두 크고 훌륭한 모래성을 갖고 싶어 했다. 아저씨가 뭐야? 형이지. 나이 많은 학생이니 아저씨도 좋고 형도 좋으련만 태진이가 공연한 트집을 잡고 나섰다. 그러자 아이들은 형 하며 다시 매달린다. 그래, 그럼 너희들도 여기서 우리하고 같이 쌓자꾸나. 야, 신난다! 개구장이들은 좋아라고 손뼉을 치며 작은 엉덩이들을 맨 모래바닥에 털썩털썩 내던지고는 삥 둘러앉는다. 그러나 반대로 태진은 손에서 모래를 털고 일어나더니 잔뜩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런 태진을 달리려고 갖은 애를 다 써보았다. 여러 사람이 같이 싸우면 재미도 더 있고 모래성도 훨씬 더 크고 훌륭하게 싸울 수 있는 거야. 그러나 태진에게는 그 말이 들어먹히지 않았다. 싫어! 같이 쌓는 건 싫단 말이야! 마침내 태진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어처구니 없는 울음이었다. 무슨 까닭일까? 무엇이 어린 태진을 그토록 못마땅하게 만들었을까? 올해 국민학교 3학년의 나이가 10살. 내 방에 데리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가장 어리고 영리한 아이다. 그 영리한 아이가 왜 같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왜 그 아이들을 경계하고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될까? 맹학교 친구들에게 대해서도 그렇다면 모르지만 나는 아직까지 태진이가 맹학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애를 먹는 일을 본 적이 없다. 맹학교 친구들과는 곧잘 어울리면서 일반 정한인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못하니 더욱 이상하지 않은가? 태진이 울면서 혼자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나도 들어가려고 일어섰으나 아이들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태진을 울려서 들여보낸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붙잡는 아이들의 성화도 그만큼 귀여운 데가 있었으므로 나는 다시 아이들과 어울려 모래장난에 열중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내가 어느 정도로 자기네들과 친숙해졌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나한테 대해 이상한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 형, 정말 하나도 안 보이세요? 그래,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달 하나도 못 붙잡겠네요? 왜? 붙잡을 수는 있지. 정말이세요? 아, 정말이지 않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장담을 했고 그 장담은 사건의 발단이 되고 말았다. 그럼 나 한번 붙잡아봐요. 아니에요, 나부터 붙잡아봐요.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모래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나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아갔다. 손뼉을 치는 놈에 발을 동동 구르는 놈, 나팔을 부는 놈에 노래를 부르는 놈, 모래를 던지는 놈에 침을 뱉는 놈, 심지어는 와서 머리를 툭툭 치고 달아나는 놈까지. 바로 그때 누군가가 아이들에게 호통을 쳤다. 너희들 그게 무슨 짓이니?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근처를 지나다가 벌어진 광경을 목격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달려온 여성인 모양이었다. 너희들 혼 좀 나야겠구나. 어디 좀 때려줄까? 여성은 정말 아이들을 때려주기라도 할 것 같이 무섭게 소리치고 있었다. 내버려 두십시오. 귀여운 놈들인 거리요. 싫지가 않습니다. 나는 여성을 만류했다.
그러나 싫지 않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 아이들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할 수도 없고 달아날 수도 없고 모래 위에 뒹굴어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는데. 그런데 싫지가 않다니.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달리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아이들을 호되게 때려주라고 젊은 여성을 붙잡고 사정을 할 수 있었겠는가? 사정을 했어야 옳았겠는가?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럴 수 없으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여성의 호통에 아이들은 멀리 달아나고 나는 일어나 모래를 털기 시작했다. 여성이 다가와서 모래를 털어주었다. 아이들에게는 무서웠지만 나에게는 더없이 친절한 여성이었다. 바람을 쏘이러 나오셨던가 봐요. 여성의 음성 또한 아이들을 야단칠 때와는 달리 부드럽기 그지없었다. 날씨가 하도 좋아서요. 이젠 들어가시겠어요? 네. 그럼 같이 가시죠. 여성의 손에 이끌려 기숙사를 향해 걸으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떨까? 이 여성과 함께 물가를 거닌다면 저 봄날의 젊은 연인들처럼 가슴이 도둑질을 하고 난 사람처럼 마구 뛰고 있었다. 4월 9일 일요일. 꽃향기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기숙사 정원에서 피워내는 꽃향기인 모양이었다. 나가세. 이석이 내 팔을 잡아 끌었다. 꽃망울 터지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르고 꽃향기 흩날리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르네. 우리는 운동장으로 나갔다. 꽃향기에 유혹이 된 것은 우리 둘만이 아닌 듯 운동장 가득히 학생들이 쏟아져 나와 한창 부산을 피우고 있었다. 풀피리를 만들어 삘릴리 풀피리 합주를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나무에 올라가서 꽃을 따는 사내 아이들도 있었고 나무 밑에서 따주는 꽃을 받아드는 계집아이들도 있었으며 꽃도 봄도 아직 모르는 어린 것들은 깡통을 차기도 하고 공차기 대신 깡통 차기를 한다. 줄을 넘기도 하며 괜시리 좋아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있었다. 옹기종기 모여앉아 무슨 큰 비밀이라도 있는 듯 귓속말을 주고받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계집아이들도 있었고 거기에 덮치는 짓궂은 사내아이들도 있었다. 계집아이들은 사내아이들을 피해 자리를 옮겨가며 또다시 귓속말을 주고받는다. 그들에게도 봄은 한결같이 온기와 향기를 부어주고 있었다. 우리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정원 한쪽 구석에 있는 바위 위에 가서 걸터 앉았다. 꽃망울 터지는 소리나 꽃향기 흩날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꽃냄새를 보다 더 가깝게는 맡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흠뻑 꽃향기에 취해 앉아 있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극복한다고 했지? 이석이 불쑥 내게 물었다. 지선과의 사랑에서 자신과 용기를 가지라고 언젠가 내가 그에게 해준 말이었다. 그러나 내가 사랑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어디서 주워들은 말을 주제넘게 해준 것에 불과했는데 이석은 그 말을 새겨두고 있었던가 보았다. 그 말은 분명 그에게서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았다. 글쎄, 그렇지 않을까? 나는 자신 없다는 투로 대답했다. 나는 아직 사랑을 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는 쪽보다는 그래야 한다는 쪽에 가까운 말이었다.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래서는 그의 믿음을 받쳐줄 수 없었다. 나는 덧붙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랑은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누구나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 이번에는 그렇다는 쪽에 가까운 말이었다. 언젠가 해준 말에 대해 거듭 확인을 해준 셈이 되었다. 이석에게서는 다시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도 더 이상의 할 말은 없었으므로 우리는 말없이 꽃향기만을 희롱하고 앉아 있었다. 멀리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기숙사 뒤뜰 언덕 위에 있는 음악실로부터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였다. 잔잔하면서도 은은한 선율이 봄 향기처럼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악이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꽃향기에 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피아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윽고 피아노 소리가 멎더니 이번에는 아름다운 듀엣이 들려왔다. 자인과 지선의 듀엣이었다. 자인은 음대 피아노과를 지망하고 있는 여학생으로 금년도 우리 학교 3학년 중에서는 나와 더불어 둘뿐인 대학 진학 예정자이다. 그 자인이 피아노 레슨을 받고 나서 쉬는 틈을 타 지선과 듀엣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들리는가? 지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나는 이석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들리지 않는데? 이석이 능청을 떨었다. 그렇다면 일어나게. 이번에는 내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음악실 창문 밑에 이른 우리는 장난기 많은 아이들처럼 유리창에 귀를 납작 갖다 대고 노랫소리를 경청했다. 그런 줄도 모르는 음악실 안의 지선과 자이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나갔다. 한 곡조가 끝나자 우리는 안을 향해 힘껏 박수를 들여보냈고 박수 소리에 놀란 두 사람이 창문 쪽을 향해 달려나왔다. 누구세요? 이석입니다. 내가 이석의 이름을 대신 대주었다. 뭐예요? 나빠요. 남의 노래를 훔쳐듣다니. 지선이 항의를 했다. 그러나 그 항의에는 대꾸할 필요가 없었다. 이석과 나는 문을 밀치고 음악실 안으로 들어갔다. 자인씨, 반주 부탁합니다. 사회는 제가 맡을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석군과 지선양의 이중창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떠들었다. 오, 그래요? 참 멋있을 거예요. 자인이도 좋아라고 손뼉을 치며 내 말에 지지를 보냈다. 허빈군한테 소개할 만한 여학생이 없을까? 우리가 놀림을 받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허빈군을 짝지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이야. 왜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물색 중이니까 곧 나타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때는 저한테 도로 놀림을 받고 말 테니까요. 좋아. 그렇다면 자인씨 A는 내가 구해주고 말이야. 이석과 지선은 손발이 잘 맞았으나 자인과 나의 협공을 피할 수는 없었기에 드디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두 사람이 입을 모았다. 이석은 도중에 곡이 잘 올라가지 않아 몇 차례나 헛기침으로 박자를 짚기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 곡을 불러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밖에서 누군가가 창문을 두들겼다. 남녀 학생이 이렇게 한 방에서 같이 놀아도 괜찮을까? 남녀공학인 학교에서 남녀 공동 기숙사 사감직을 맡고 계시는 덕분에 속 썩이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지만 그래도 언제나 너그러움을 잃지 않고 계시는 사감 선생님의 말씀이었다. 죄송해요 선생님. 하지만 두 사람 이상이면 공개석상이니까 괜찮잖아요. 자이는 웃음으로 양해를 구했고 이석은 달려나가더니 선생님을 안으로 모시고 들어왔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사감 선생님의 독창입니다. 우리들의 강력한 요청을 물리치지 못하신 사감 선생님께서도 한 곡을 불러주셨다. 이로써 우리들의 흥은 돋구어질 대로 돋구어지고 노래의 잔치는 번거로워질 대로 번거로워졌다. 자인이도 나도 노래를 불렀고 독창도 하고 합창도 했다. 봄은 마냥 향기롭고 노래는 마냥 풍성했다. 나도 젊었을 때는 꽤나 노래를 잘 부르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잘 넘어가질 않는단 말이야. 환갑이 넘으신 사감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의 젊음이 부럽기만 하다는 듯 말씀하셨다. 그만하면 지금도 잘 넘어가시는데 뭘 그러세요? 우리들은 모두 한박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4월 15일 토요일, 세진여고 진클럽 여학생들이 와서 독서회를 열었다. 맹학생들은 독서를 무척 즐기는 편이다. 독서의 즐거움으로 보는 즐거움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학교 도서실에 점자로 점역되어 있는 책들은 대개 한두 번씩 읽었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러한 독서열에 비해 점역되어 있는 책이 많지 못하다. 책을 점역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경비와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책이 없는 학생들은 독서에 굶주리고 있다. 이 독서에 굶주리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와서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바로 세진여고 진클럽 여학생들이 그들이다. 그들이 우리 맹학생들이 독서 생활을 맡아온 지는 이미 한 해 두 해가 아니라고 한다. 처음은 언제 누구에 의해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세진여고생들은 대대로 물려받아서 요즘도 토요일과 일요일만 되면 의뢰의 우리 기숙사를 방문, 맹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고 한다. 일주일 내내 교과서 이외의 다른 책과는 접할 수 없었던 나는 독서회가 열리는 시간이 되자 남보다 먼저 독서회장으로 달려갔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 여학생들이 인사를 했다. 자인과 지선이 나보다 한 발 먼저 독서회장에 와 있었다. 오빠, 인사하세요. 지선이 새로운 진 여학생을 나에게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문정희예요. 지선의 소개에 이어 여학생이 인사를 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강허빈입니다. 3학년이라 입시 준비에 눈코 뜰 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냥 있을 수 없다고 하여 시간을 내기로 했다지 뭐예요. 지선이 덧붙였다. 대단한 성이군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독서열이 그녀의 입시 준비에 지장을 주지 않기를 나는 속으로 빌었다. 예, 기왕이면 별명까지 가르쳐드리지 그러니? 자인이 지선을 부추겼다. 정말 그래야겠구나. 지선이 까르르댔고 정희의 동료인 지인 여학생들도 킥킥댔다. 아이, 예. 정희가 지선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지선의 입은 막히고 있지 않았다. 비너스 뺨칠 뭐라고 한대요. 한자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비너스 뺨칠 뭐? 나는 입속으로 중얼거려 보았다. 그러다가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다. 년이군요. 비너스 뺨칠려? 그렇죠? 나는 재빨리 답을 찾아낸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신통해서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의기양양해했다. 그러나 좌중에서는 일제히 폭소가 터져나오고 말았다. 자인도 지선도 둘러앉아 있던 진 여학생들도 모두 배꼽을 움켜쥐고 깔깔댔다. 왜요? 아닌가요? 틀렸나요? 나는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초면에 웬 욕이란 말이에요. 자인이 쏘아붙였다. 틀린 것이 아니었다. 폭소의 원인은 바로 그 욕이라는 점에 있었다. 그것이 그녀들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초면에 욕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함정. 나는 그 함정에 빠지고 만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나는 웃으며 정희에게 사과를 했다. 사과를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욕이 아니었다. 비너스 뺨칠년이란 비너스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비너스를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 아닌가. 비너스라면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 그리스 조각의 걸작품이 아닌가. 그 비너스를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니 그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그 말이 어째서 욕이란 말인가. 년이란 말이 욕이긴 하지만 욕은 때로 애칭으로 쓰이기도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비너스 뺨칠년이란 칭찬 중에서도 으뜸가는 칭찬이 아닌가. 사과한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어머, 그러면 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인이 맞서고 나왔다. 욕이 아니지 않습니까? 칭찬도 이만저만한 칭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오라요. 그건 욕이 아니에요. 진 여학생들이 내 편을 들어주었다. 어떻게 해서 붙은 별명이죠? 내가 물었다. 그건요? 진 여학생들이 답을 하려고 했다. 제가 너무 못생겼다고 얘네들이 붙인 별명이에요. 정희가 앞질러 대답했다. 아니에요. 진 여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이어 그들 중에 한 여학생이 덧붙였다.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샘이 나서 붙인 별명이에요. 아니에요. 못생겼다고 놀려주느라고 붙인 별명이에요. 정희가 다시 부정을 하고 나섰다. 혼돈이 생깁니다.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저희들 말을 믿으세요. 정희 양은 정말 드물게 보는 미인이에요. 우리의 자랑인 동시에 우리들 모두의 질투의 대상이죠. 욕을 해주고 싶도록 아름답다니까요. 한 여학생의 말이었다. 정희가 미인인 것은 사실인 모양이었다. 미인이 아니고 추녀라면 그녀를 앉혀놓고 동료인 그녀들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욕이 될 것이다. 추녀라면 그런 별명 또한 붙일 수 없을 것이다. 추녀에게 그런 별명은 그야말로 욕이 될 테니까. 욕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닐 성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희는 그녀들과 사이좋게 어울려 앉아 있지 않은가. 그녀가 미인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다. 짓궂은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어떻게 나오나 보고 싶어진 것이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을 수 없군요. 어디가 어떻게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이 궁금하기도 했다. 한 여학생이 설명을 하려고 했다. 정희가 여학생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제 그만들 하세요. 사람 앉혀놓고 이러기에요? 그녀는 은근히 화를 내고 있었으나 정말 화가 나서 내는 화는 아니고 앉아있기가 민망스럽다고 해서 내는 화였다. 더욱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나로서는 그만둘 수가 없었다.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도록 허락을 하십시오.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실 거예요? 궁금하실 거예요?
진 여학생들이 나를 동정하고 나섰다. 보실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 수밖에 없지 않니? 진 여학생들이 정의의 이해를 구하고 있었다. 진 여학생들은 맹학생들이 직접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모습까지도, 심지어는 자신들의 흉까지도 자신들의 입으로 솔직하게 설명을 해주곤 한다. 그런 그녀들이니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뭐 그런 것까지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희 역시 더 이상의 만류는 하지 못했다. 지인 여학생들이 다투어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한마디씩 구두로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다. 늘씬한 키에 알맞은 몸매, 거기다가 정희양의 얼굴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눈도, 코도, 입도, 귀도 모두예요. 어느 한 부분도 미움이 가는 데라고는 없어요. 네, 그만하면 아름답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아름다운지요? 얼굴은 갸름한 편이고 눈은 크고 눈빛이 유난히 곱지요. 그리고 또 싫어요. 이젠 정말 그만하세요. 정희는 전처럼 화를 내고 있지는 않았으나 얼굴이 뜨거워 더는 앉아있을 수 없다는 듯 간곡한 어조로 사정을 하고 있었다. 아무리 보지 못한다는 핑계가 있다고는 해도 이쯤 되고 보면 나로서도 더 이상 짓궂을 수만은 없는 일. 나는 묻기를 그만두고 말았다. 사람들이 모두 모였으므로 곧 독서회가 시작되었다. 정희는 두 번째 차례에 낭독을 했는데 그녀의 낭독 솜씨도 훌륭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아름다웠다. 나직하면서도 맑고 가늘면서도 분명한 음성, 조우는 듯 꿈을 꾸는 듯 부드러우면서도 애원하는 듯 호소하는 듯 힘이 있어 아무리 오랫동안 듣고 있어도 실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목소리였다. 얼굴도 몸매도 목소리처럼 아름답다면 별명 그대로 그녀는 정말 보기 드문 미인임에 틀림이 없을 거라고 나는 속으로 미루어 짐작을 해보았다. 4월 16일 일요일. 벽에 대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한참을 정신없이 그리고 있는데 등 뒤에서 우혁의 목소리가 귓전을 쳤다. 공부는 하지 않고 무슨 쓸데없는 짓인가? 오랜만에 찾아온 그였다. 그는 작년 1년 동안은 사흘이 멀다 하고 나한테 들렀지만 금년 새학기에 들면서부터는 입시 준비에 바쁜 내 시간을 헛되이 빼앗지 않겠다면서 들르기를 줄이고 있었다. 나는 발끈하여 돌아앉으며 쏘아붙였다. 자넨 왜 왔나? 오랜만에 찾아온 그의 첫인사가 핀잔이란 점도 그랬지만 장난을 묵인해주지 못하는 그의 처사가 야속해서 더욱 화를 냈다. 나는 이곳에 온 후에도 이따금씩 그림을 그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집에서 올 때 짐꾸러미 속에 챙겨 넣어 가지고 온 화구들을 꺼내놓고 장난을 하곤 했다. 물론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아니었고 충동을 가라앉히기 위해 장난으로 해보는 것일 뿐이었다. 어느 날 사감 선생님께서 내가 장난하는 것을 목격하시게 되었다. 그림은 잊어버려야 하네. 그림을 생각하는 한 자네는 새로운 인생의 새 출발을 할 수 없네. 하시며 화구들을 모두 압수해 가셨다. 그 후로 그림은 나에게서 금지된 장난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고 싶은 충동에 때때로 사로잡히게 되기는 여전하였고 그럴 때면 나는 숨어서 사감 선생님 몰래 벽이나 방바닥이나 아무데나 대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충동을 달래곤 하였다. 그런 나를 두고 우혁은 사감 선생님 못지않게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 역시 나의 새 출발이 늦어질까 염려해서였다. 그는 내가 장난하는 것을 보고는 그냥 넘어가는 때가 없이 그때마다 회방을 놓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했다. 그런 그에게 오늘 또다시 현장을 보이고 말았으니 잔소리를 들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잔소리가 나오기만 하면 웬 참견이냐고 오늘은 단단히 한바탕 해주리라고 마음을 도사려 먹고 대든 것이었다. 왜 왔나라니? 섭섭하네 그려. 자네야말로 오랜만에 찾아와서 첫인사가 뭔가? 미안하이, 내가 잘못했네.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잔소리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지 그는 일찌감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우협은 허순이 이야기며 이석과 지선에 관한 이야기며 고향 친구들한테서 온 편지 이야기며 자기가 다니는 대학가 주변 이야기며를 차례로 꺼내어 묻기도 하고 이야기해주기도 하였으나 오늘은 그의 그 어떤 이야기도 내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래서 건성으로 들어주고 있었더니 내 기분을 알아차렸는지
그는 금방 일어나 돌아가 주었다. 그가 돌아가고 난 다음 나는 한참을 멍하게 앉았다가 다시 한번 손가락을 벽으로 가지고 가서 이리저리 마음 내키는 대로 끌고 다녀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끌고 다녀봐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손을 내려놓고 방금 돌아간 우혁의 얼굴을 눈앞에 떠올려 보았다. 잘생긴 얼굴이었다. 하기야 꽤나 눈이 높은 우리 허순이까지도 반할 정도니 두말하면 잔소리겠지. 내 얼굴을 거기에 비교해 보았다. 결코 못하지 않은 미남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어떤가? 아,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4월 22일 토요일. 독서회가 끝나고 난 다음 방으로 돌아와 교과서를 펴들고 있는데 태진이 들어오더니 탁구장에서 이석이 나를 찾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나는 펴들었던 교과서를 덮고 탁구장으로 가보았다. 탁구장에서는 이석이네들이 탁구 시합을 벌여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인과 지선이도 있었고 독서회를 막 끝내고 나온 진 여학생들도 아직 돌아가지 않고 거기 있었다. 진 여학생들 중에는 정희도 끼어 있었다. 그녀들과 같이 탁구 시합을 했다.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맹인들도 비슷한 룰의 탁구를 한다. 탁구대를 경사지게 만들어 놓고 그 경사면을 공이 구르게 하여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공을 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스포츠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오락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게임은 맹인들과 일반인들이 같이 할 수도 있는 게임이다. 시합은 혼합 복식으로 했는데 돌아가며 짝을 바꾸어서 했다. 자인과 내가 짝이 된 적도 있었고 정희와 내가 짝이 된 적도 있었다. 시합은 어느덧 흐지부지해지고 모였던 학생들도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 흩어지는 학생들 틈에 끼어 탁구장을 빠져나오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내 어깨를 쳤다. 돌아보았더니 저예요 했다. 정희였다. 지난주엔 정말 죄송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몰라 나는 얼떨떨하여 서 있었다. 처음이라 제가 너무 당황했던가 봐요. 그녀는 자기가 잠시 화를 냈던 것을 가지고 미안해하고 있었다. 별 말씀을. 제가 너무 짓궂었지요. 전 그날 집에 돌아가서 막 울어버렸어요. 역시 제가 너무 짓궂게 굴어서 화가 나셨던가 보죠? 아니요. 아니면 왜? 얼마나 궁금하면 그러실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녀의 동료인 진 여학생들이 돌아갈 준비를 끝내고 밖에서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말을 남기고 그녀는 친구들을 향해 뛰어갔다. 티 없이 순진한 소녀. 나는 그녀의 멀어져가는 발소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